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1 국어를 맡은 정민쌤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방금 여러분 실시간 채팅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봤어요. 잘 지내시죠, 여러분? 네. 벌써 벚꽃이 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가서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엄청 크지만 그래도 첫 번째가 안전이라는 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좋습니다. 저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안내 말씀을 무려 6분 동안 5개의 안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해주셨죠?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품사 수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문법은 쉽지는 않고 형성평가에 함께한 친구들의 후기를 봤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고요. 근데 우리가 30분 내지 4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조금 어려워도 하나씩 하다 보면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끊김과 화질 석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재앙에 놓여 있죠. 자, 그런 시점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지금 많이 있어요. 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영상 끊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질 설정을 조금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노트 학생 형성평가는 그 지난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온라인 수업 목표 말씀드릴게요. 핵심 개념을 쉽고 자신있게 합니다. 자, 오늘은 품사의 분류 이어서 공부를 더 해볼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다음 어휘의 체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루블 학생 봤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어려웠죠. 그쵸? 자, 품사의 분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들은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안내하고 싶은 거는 제가 냈던 형성평가를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부에 공짜는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품사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단어의 갈래였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단어의 갈래였다. 그래서 이런 형성평가를 했죠. 자, 형성평가한 친구들 제가 따로 이 피드백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성평가는 이 표를 채워 넣는데 교과서를 보고 이 표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단어의 갈래가 품사라고 했는데 자, 나누는 이 기준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형태가 있었고, 두 번째 기능이 있었고, 세 번째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형태, 기능, 의미를 표에서 가로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죠. 오늘은 이 표를 돌려서 형태, 그리고 기능, 의미를 이렇게 세로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거예요. 자, 이것을 정교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 같은 방법, 같은 속도로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이렇게 했으면 한 번은 이렇게 해보고 하는 공부가 여러분의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형태로 나누게 되면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뉜다. 자, 그 얘기 꼭 해야겠네요. 어렵죠? 여러분, 교과서는 저희 여러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맞출 수가 없고요. 교과서는 학습, 과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는데 불변어의 뜻이 뭐였죠? 이 변은 형태가 변한다는 뜻이고요. 불은 아니다 불자였어요. 자, 가변어는 형태 변화를 하는 단어가 가변어였다.
그래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뉘고 다시 단어를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이 있죠. 재민아 학생 안 늦었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이해돼요. 여러분 마음 이해되는 게 뭐냐면은 드라마를 15화부터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혹은 10화부터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안 되는 친구들은 지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강의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드라마를 중간에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최강학생 잘못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나누면 체어는 다시 명사와 대명사, 수사로 나뉘고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 독립어는 감탄사가 있고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고요.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뉘어서 의미로는 9개의 품사가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원, 구사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복습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언의 기능은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품사입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품사예요. 이 체언에는 3가지 품사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명사는 정민, 나무, 학교, 사랑처럼 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명사입니다. 이름 명자고요. 자, 대명사는 정민 대신에 나 그리고요. 이명진 학생 대신에 너 이렇게 이름 대신에 부르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거기 뭐 서북구 불당대로 뭐 몇 동 몇 호 이게 아니고 거기라고 대신 가리키는 말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자, 수사는 하나, 둘, 1, 2, 첫 번째, 두 번째, 첫째, 둘째처럼 이렇게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수사였습니다. 자, 체언 3가지 다시 복습을 했고요. 자, 이런 질문했습니다. 정말 멋진 친구가 멋진 질문을 했는데요. 카일가님 어렵습니까? 지난 강의 복습하셔야 돼요. 자, 수식언 용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렇다면 가정을 해서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 새 혹은 예쁘다. 이 새는 나는 새가 아니고 새 신발할 때의 새입니다. 자, 이 새와 예쁘다로 한번 주어를 만들어 봅니다. 자, 새가 좋다, 새 것이 좋다 라고 했을 때 이 새가 좋다라고 한 것은 이 새로운 무언가, 이 관형사의 의미가 전혀 없고 날아가는 새의 의미로 바뀌죠. 그렇죠? 안 됩니다. 그리고 새 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새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이라고 하는 이 명사, 의존명사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자체는 주어가 될 수 없다. 자, 예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쁘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지 보자. 예쁘다를 받는다. 이렇게 안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예쁨은 여러분 품사는 뭡니까? 형용사지만 그 자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쁘다를 받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품사를 바꿔주는 어미가 필요한데요. 이건 언제 배우냐? 나중에 배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품사가 복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배울 때 이 내용들을 배우실 건데 띄어쓰기와 의존명사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는 어미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건데 그때 이 품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류에 관한 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어려운 친구들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때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복습을 하고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마도 중간부터 볼 수는 없어요. 첫 화부터 봐야 되죠.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자, 지금 이제 들어온 친구들은 이전 화를 보시고 복습을 하시고 형성평가도 한번 풀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체험 말고 다른 것은 사전에 실린 글자 그대로 주어 혹은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수식어는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고 했어요. 이 수식이 꾸며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의 새처럼
체언 앞에서, 어디에서?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가 관형사고요. 야, 부사는 무척 좋구나의 무척처럼 주로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줍니다. 자, 신발은 뭐예요? 명사죠. 체언이란 말입니다. 좋다는 뭐예요? 좋구나. 형용사죠. 용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 모두 꾸며주지만 체언을 꾸미는 것은 관형사고요. 용언을 꾸미는 것은 부사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 부사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어는 감탄사로서 앗, 어머나! 자, 어머나는 느낌도 있고 놀람도 있어요. 자, 응, 네처럼 대답, 이런 느낌이나 부름, 그리고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는 감탄사로서 독립언으로 기능합니다.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계 최초로 품사 캐치마인드 퀴즈를 했는데요. 제가 실수로 누락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다른 품사들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서로 관계를 안 맺고 누워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자, 뭘 하는지 보자. 니에 대답도 하고 아, 편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품사. 뭐라고요? 독립적으로 하는 독립언이고 감탄사다. 그래서 감탄사는 여러분 뭡니까?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퀴즈의 신이군요. 자,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낸다. 자, 이것은 이 기능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장 성분들과 연관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지난 시간 강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못 본 친구들은. 그리고 용어원으로 넘어갑니다. 관계어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용어는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로 말하거나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풀어서 설명하거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서술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동사는 움직임을 서술해 주는 거고요.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먹다와 달리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동사가 되고요. 자, 즐겁다 파랗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니까 형용사가 되어요. 여러분, 형성평가라는 친구, 그리고 지난 시간에 7시간 채팅에 질문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배울 거지만 지금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현재형 어미 는을 붙여봅니다. 뭐라고요? 현재형을 나타내는 는을 붙여봅니다. 자, 그럼 질문. 좋다, 달리다, 예쁘다, 먹다, 오다, 가다 중에서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좋다, 달리다, 예쁘다, 먹다, 오다, 가다 중에서 형용사는 몇 개일까요? 와, 김인호 학생 정말 계속 열심히 해주시는군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답은 좋다와 예쁘다가 형용사고 나머지는 다 동사입니다. 자, 는을 붙여볼게요. 지금 뭐하니? 달리는 중이다. 지금 뭐하니? 먹는 중이야. 너 왜 아직 안 오고 있어? 아, 지금 가는 중이야. 오는 중이다. 얘기할 수 있죠. 는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좋다와 예쁘다는 는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기분이 좋는다? 말이 안 됩니다. 너 그럼 뭐 하고 있냐? 지금 예쁘는 중인데? 말이 안 됩니다. 형용사는 현재형 험이 는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줬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어는 여러분,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조사가 있는데요. 자, 이가, 을을, 의, 으로, 에서, 깨서, 에게, 이다와 같이 어디에서? 체언 뒤에서 붙어가지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도, 만, 조차, 마저 등과 같이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하는데요. 조사는 띄어쓰지 않고 체온 뒤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관계원의 일부는 파란색이고 일부는 붉은색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관계원의 일부는 파란색이고요. 일부는 붉은색이에요.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관계원 중에서는 불변어가 있고 가변어도 있습니다. 다시 관계원 중에서는 불변어도 있고 가변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조사들이 있는 반면에 형태가 변하는 조사가 있어요. 몇 개가 있냐면 한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태근 학생 맞습니다. 자, 섞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가 을을 의 으로 에서 깨서 에게 이다 도만조차 마저 중에서 여러분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무엇가 있을까요? 한 개 있어요. 한 개 맞춰보세요. 정답 나왔습니다. 김동호 학생 맞아요. 자, 복습은 여러분이 다시 보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민진 학생 맞습니다. 이다입니다. 이다 하나가 바로 이 가변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니까, 이므로, 이어서. 자, 이렇게 형태 변화를 한다. 자, 그래서 이다 하나가 가변어입니다. 그래서 관계어는 불변어도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가변어가 섞여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를 아우릅니다. 예쁜 고양이에서 예쁜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예쁜 고양이에서 예쁜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얼루블루 학생 대답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도 저성모드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예쁜 고양이에서 예쁜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답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힌트를 드릴게요. 관형사와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쁜 고양이에서 예쁜의 품사는 관형사와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네. 여러분, 아우, 잘합니다. 자, 고양이를 앞에서 꾸며준다고 해서 관형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자, 사전에서 찾으면, 예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쁜 그대로 나올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전을 다 검색을 해본 결과 고려대 국어사전에서만 예쁜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쁜을 사전에서 찾으면 예쁘다라고 나와요. 예쁘다. 기본형 예쁘다로 나오는데 이 예쁘다는 어떻습니까? 형용사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쁘다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수식어는 꾸며주는 거고 관형사는 체원 앞에서 체원을 꾸며준다고 해서 이 형용사가 바뀌어서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것을 보고 예쁜을 형용사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수업 내용 품사의 수업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과제를 해보고 학교 수업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업 열심히 형성평가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문법만큼은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을 해보셔야 여러분 실력이 됩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제 설명을 듣기만 해서는 이해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요. 제가 자필로 피드백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형성평가 확인을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 이전 강의로 돌아가서 형성평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풀어보세요. 형성평가를 풀어보고 다시 이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될 거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번 강의를 듣기만 한 친구, 그리고 형성평가를 직접 한 번 해본 친구, 두 번 해본 친구, 세 번 해본 친구는 정말 차이가 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가고 안 가고의 차이는 초등학교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도움이 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꼭 여러분 챙겨가길 바랍니다. 자, 형성평가 안내를 다시 드릴게요. 이전 강의에 들어가면 형성평가 주소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형성평가 정답률을 봤는데 이 정답률 80%, 첫 번째 문제는 정답률이 80%였습니다. 근데 이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 정답률은 하늘이 푸르다에서 전부 다 맞은 학생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나누어서 이 세 개 문제로 나눠서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8, 90% 정도가 됩니다. 8, 90% 정도가 정답률이 됐고 여러분 굉장히 잘했어요. 이거 놀랍습니다. 형성평가해준 친구들 정말 실력 향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할게요. 하늘이 푸르다는 여러분 몇 개의 단어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하늘, 그리고 그리고 푸르다 이 세 개의 단어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늘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명사죠. 자, 이의 품사는 뭘까요? 이의 품사는 조사고요. 자, 푸르다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자, 형성평가는 다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이전 강의에 업로드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률 47.6%였어요. 자, 기차가 빨리 달린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이 문장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기차, 그리고 가, 그리고 빨리, 그리고 달리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달린다를 사전에 찾으면 없고요. 달리다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기차의 품사는 뭘까요? 명사. 가의 품사는 조사. 빨리의 품사는 부사. 달리다의 품사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둘은 매우 친하다. 둘은 매우 친하다.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개의 단어로, 주연 학생 잘했어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저속 모드 때문에 답변을 바로바로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부모님이 보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자, 4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 둘의 품사는 뭘까요? 둘. 하나, 둘,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가 되고요. 은은 조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매우는 뭘까요? 자, 친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동생이 새 옷을 입었다. 자, 이거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총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동생의 품사는 뭐다? 명사. 그리고 이는 조사. 새는 옷이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관형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을은 조사가 되겠고 입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왜 입다가 형용사가 아니죠? 는을 붙여보세요. 입는다. 현재형으로 쓰이죠? 그렇다면 동사가 됩니다. 자, 네, 그 소녀를 저도 알아요. 자, 이것은 몇 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7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죠. 김성준 학생 맞습니다. 그래서 네는 뭘까요? 네는 대답을 나타내니까 뭐예요? 감탄사가 되고요. 자, 그는 뭘까요? 그는 소녀라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남자를 대신 지칭하는 정민쌤은 그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그 남자를 대신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소녀를 앞에서 꾸며주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를은 조사고요. 이 저가 뭐예요? 대명사가 됩니다. 정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 도는 조사, 알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가 익는 계절이 돌아왔다. 이거 좀 어렵죠?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의 학생 영어랑 좀 헷갈리죠? 품사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자, 사과는 뭐예요? 명사. 가는 조사. 읽다, 읽는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 계절은 명사. 이는 조사. 돌아오다, 돌아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담합니다. 자, 이 형성평가와 이 개념을 한 번 해본 사람, 두 번 해본 사람, 세 번 해본 사람은 정말로 큰 차이가 앞으로 날 겁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형성평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성적이 완전 다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품사를 배워보았고 어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품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 어려웠죠? 어려웠죠? 지혜 학생 웃고 계셔요. 어렵죠? 어려운데 자, 어휘 새롭게 배워봅니다. 자, 어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연습을 해보고 학교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개념 정리 아닙니다. 지우 학생 형성평가 안 해서 혼나셨어요? 아닙니다.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 세 번 하면 제 실력으로 쌓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일정한 범위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이 바로 언입니다. 그렇죠. 이재영 학생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가 뭐라고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봅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책상, 빈학생 같이 합니다. 요리사, 교사, 작가, 칠판, 냉면, 짜장면, 스파게티, 의사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학교와 관련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9개의 단어에서 학교와 관련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칠판, 교사, 책상 있죠? 자, 보세요. 자, 어휘가 뭐라고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 학교라는 범위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 책상, 죄송합니다. 책상, 교사, 칠판. 어떻습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있죠. 자, 두 번째. 직업과 관련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직업과 관련된 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리사, 교사, 작가, 의사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식과 관련된 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짜장면, 스파게티, 냉면이 있겠죠? 제가 면을 좋아해서 면만 넣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봅니다. 자, 어휘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혹은 어휘를 말할 때는 단어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람사 학생 외워야 되냐고요? 기억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어의 어휘는 이 단어 전체로 봤을 때 그 기원에 따라 무엇에 따라서? 그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국어의 어휘는 그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기에 분석과 분류 어느 것이 쓰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학생들 기억나나요? 자, 이거는 분류입니다. 여러 가지 이 어휘, 단어가 51만 개가 된다고 했죠? 여러 가지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니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우리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전은 우리말일까요? 자, 민수 학생 알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들어갈게요. 그리고 필기할 때 좋은 팁이 뭐냐면 캡처하시면 돼요. 캡처하시면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우리말입니다. 뭐라고요? 텔레비전 우리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얼굴, 불경기, 버스, 가라오케, 핸드폰 중에서 우리말은 몇 개일까요? 자, 얼굴, 불경기, 버스, 가라오케, 핸드폰에서 우리말은 몇 개일까요? 자, 2개가 맞네요. 1개도 있고요. 자, 여러분 정답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우리말이 5개입니다. 5개예요. 5개입니다. 5개. 우리말이 뭐라고요? 5개. 다시 한번 볼게요.
국어의 어휘 전체는, 이 단어 전체는 그 기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로, 여러분 충격이죠, 충격. 5개입니다, 5개. 같이 볼게요. 외래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유어는 옛날부터 우리말에 있었거나 우리말의 기초에서 그 기원이 새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한자어는 뭐냐면 우리의 옛날에 들어온 한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말이 한자어예요. 그리고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우리말로 인정되는 말이에요. 자,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가라오케, 핸드폰은 모두 사전에 있는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외래어가 됩니다. 버스도 외래어가 됩니다. 얼굴은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고 불경기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 전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자, 가라오케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인데요. 거짓 오케스트라예요. 가라가 거짓이란 일본어고 오케는 오케스트라의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노래방 같은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외래어예요. 야, 그럼 질문. 자, 도솔은 여러분, 도솔이 뭐냐면 우리 충남의 지역의 한 곳이에요. 옛날 이름이에요. 지명이 도솔이었던 현재 충남 지역은 어딜까요? 도솔? 도솔? 야, 도솔은 어디였을까요? 어딜까요? 도솔. 도솔 어딜까요? 도솔. 자, 투바 학생 맞습니다. 천안입니다. 도솔은 천안의 옛 지명이에요. 자, 고려시대 때 천안이라고 하는 한자어 표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뭐 하늘에서 편안한 곳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곳을 지배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나라를 지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설이 있습니다. 도솔은 천안의 옛말이에요. 자, 한밭은 어딜까요? 한밭. 충남 옆 동네예요. 한밭. 한밭은 어딜까요? 한밭. 자, 형성평가 나중에 안내할게요. 자, 한밭 어딜까요? 그렇죠. 얘들아, 하다라는 말은 옛날 우리말로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밭은 뭐예요? 한자로 전이죠. 그래서 대전은 큰 밭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한자어 표기인 거예요. 대전은 원래 한밭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빛골은 어딜까요? 빛골. 빛골. 빛, 광자, 골, 주자에서 광주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고유어는 원래 우리말은 예전부터 존재했는데 한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어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명, 어떤 어휘, 단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개방되고 하면서 뒤늦게 이제 문화가 섞이면서 들어온 외래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휘를, 그 단어를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제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산 왜 없냐고요? 미안합니다. 아산은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서산에서 왔는데 서산을 준비하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개의 단어를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로 한번 나눠볼까요? 9개의 단어를 아니요. 지금 제가 분류 안 했어요. 여러분이 분류하셔야 돼요. 오이김치, 비빔밥, 볶음밥, 만두, 해물탕, 냉면, 짜장면, 스파게티, 빵을 한번 분류해보자. 자, 고유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유어. 되게 당진 사람이에요. 네. 당진 출신입니다. 자, 고유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유어는 뭐가 있을까요? 한자어는 뭐가 있을까요? 외래어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어는 오이김치와 비빔밥과 볶음밥이 고유어고요. 한자어는 만두, 해물탕, 냉면이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외래어는 짜장면, 스파게티, 빵이 외래어입니다. 자, 외래어. 서산은 서쪽 산, 맞아요. 옛날에 서령이라고 하는데 서쪽에 있는 고개라는 뜻을 말합니다. 네. 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짜장면, 그렇지, 김인호 학생. 김인호 학생이 예전에 멋진 질문을 했는데 지금도 멋진 질문을 또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은 한자로 쓰여 있는데 왜 외래어일까요? 짜장면은 한자어로 쓰여 있는데 왜 외래어일까요? 자, 국어의 어휘 다시 봅니다. 그 성원쌤 저도 사랑합니다. 그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고 나눈다고 했죠? 그 기원. 언제 그것이 만들어졌냐? 라는 거예요. 한자어는 정말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만들어진 그 한자어를 가지고 합성해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외래어, 짜장면은 언제 들어왔냐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자장면,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자이장면 어떻게 하는데 자 그렇죠. 짜장면, 자장면 모두 지금 맞는 표기인데요. 자 그게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외래어예요. 아시겠죠? 한자어로 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렇다면 외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개념학습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어휘를 분류를 해봤으니까 어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방언은 지역 방자의 말씀 언자예요. 방언의 뜻을 한번 볼까요? 방언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혹은 사회의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어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사회에 따라. 그래서 당연히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방언, 그렇죠. 사투리예요, 사투리. 지역에 따라 어휘가 다른 지역 방언, 자,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 사회 방언이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서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유리 학생 제가 마지막에 형상평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같이 봅시다. 자, 이거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프트 단타하지 마세요. 저성분 안 됩니다. 자,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자, 트램펄린이 외래어 표기법의 정확한 건데요. 잘 배웠네요. 아유, 친구들. 선생님한테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니? 잘 배웠습니다. 트램펄린이 맞는 표현이고요. 붕붕, 방방, 방방이 봉봉, 퐁퐁, 콩콩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중국에서는 트램펄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편 짤 때, 저는 당진 사람이었는데, 퍼라, 저쳐라, 째어도 살기, 이랬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대전에서는 우에 시다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욕 아니에요. 공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라이샤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라이샤스. 공주 사람 있습니까? 공주 사람? 정말로 이렇게 해요? 맞아. 어플, 저플, 저저플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통신과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지금도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보세요. 천안시청에서 옛날에 시험을 보러 경복궁 이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이 108.9km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속 4km로 나누면 27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고 하면 4.5일이 걸리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걸어봤거든요. 시속 4km로 절대 못 걷더라고요. 제가 이 롯데월드에서 이제 홍대까지 한번 걸어봤어요. 롯데월드, 아시죠? 롯데월드에서 홍대 입구까지 걸어봤는데, 이 지도상에는 4시간 46분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6시간 반이 걸렸어요. 6시간 반.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속 걷다가 이제 씻고 누웠거든요. 근데 누워있는데도 계속 다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그 정도로 힘든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쫙 돼 있냐? 불도 켜져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도 건너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도로도 굉장히 울퉁불퉁했어요. 짐도 많이 신발도 집신도 이만큼 달고 다니고요. 자, 근데 생각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5시간까지 어떻게 간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탈진돼, 맞아.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이제 어디 멀리 가겠어요? 여러분 멀리 가겠어요? 절대 안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 방언이 나눠지는 이유는 옛날에 이 어떤 산과 근데 물의 경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서만 생활권에서만 생활을 했다. 그래서 말의 차이가 굳어지고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회 방언을 말씀드릴게요. 세대나 직업, 성별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이 바로 사회 방언입니다.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죠. 지금은 사회, 그 세대, 직업, 성별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회 방언은 이를 사용하는 그 집단 안에서는 소속감을,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라는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또 의사소통의 효율성 높입니다. 자, 세대 살펴볼게요. 세대. 자, 필기는 중요 개념만 필기하세요. 학생 전체 필기하지 마시고 중요 개념만 필기하세요. 사회방언의 용어 이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버카충. 저는 이제 3년 전, 5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8년 전, 9년 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 버카충이라는 말을 듣고서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삐로 학생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버카충이 뭐예요? 뭐였어요? 버스카드 충전이었죠? 저는 몰랐어. 문상은 문화상품권. 왜 찐이라는 말 많이 쓰더래? 찐은 진짜. 다니엘 학생 오늘은 집중 없습니다. 네, 편하게 들으세요. 플렉스는 원래 영어 영미권에서 뭐 근육이나 이런 거를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 단어가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지. 갈비 뭔지 아는 사람 있니? 갈비는 모르는구나. 갈수록 비호감이래. 갈수록 비호감. 요즘 세대가 알고 있는 단어.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아세요? 이 세 가지 뜻 아세요? 이 세 가지 뜻 아세요? 영예, 염려, 배상. 명륜진사갈비 아니고 자, 영예, 염려, 배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예는 여러분 나보다 높은 윗사람의 딸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 영예고요. 염려는 걱정의 한자어 또 표현이에요. 다른. 배상은 뭐냐면 편지 같은 거 썼을 때, 문장 같은 거 썼을 때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이어서 누구누구 배상하면 누구누구 올림, 누구누구 드림이라고 하는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 잘 모르죠? 맞습니다. 윗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직업에 따라 다른데요. 자, 의사의 직업을 다룬 드라마들 많이 여러분 보죠? 저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자, 혈액순환을 circulation이라고 하면 circulation. 그리고 펌리테럴 아테리 다이섹션은 오금 동맥 박리래요. 그리고 아래팔 앞뒤 측면을 포함 AP 라테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끼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진단. 자, 이 단어에는 어떤 수치와 객관적이고 이 말 한마디를 하면 누구나 이 의사라면 알아듣는 객관적인 말인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를 누구한테는 쓰지 않습니까? 환자들은 쓰지 않아요. 그 환자분의 서큘레이션이 안 좋아서 low extremity NGO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의사들끼리 얘기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집단 안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개념, 어휘의 체계입니다. 유의어와 반의어가 있는데요. 이 의자는 무슨 의자일까요? 네, 의미의 의자고요. 유는 유사가 나는 유자고 반은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어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에 있는 단어가 유의어고요. 반의어는 의미가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과 유의어 관계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네, 애정, 사모, 그리움, 정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랑과 반대되는 단어는 증오, 혐오, 미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쉬운 개념이죠.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상의어와 하의어의 관계가 있다. 상의어는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는 단어고요.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에 포함되는 단어는 하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1강에서 비유를 했을 때 정민쌤을 비유한 것이 기억나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남자와 정민쌤을 포함하는 상의어고요. 김정민은
사람과 남자에 포함되는 하이어인데, 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유이어, 반이어, 그리고 상이어, 하이어는 다음 시간에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충남 방언에 대한 이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왠지 충남 방언하면, 사투리 하면 느리고, 왠지 조금 멍청해 보이고, 했어. 엄니 돌 굴러가유 하는 거 기억나죠? 예,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충남 말할 수 있죠? 이 get이라고 안 하고 것이라고 합니다. 지배라고 안 하고 집이라고 하고 뭐여? 기여. 한마디로 많은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가 안 난다 이런 것처럼 어때요? 그런 어떤 정서를 한 번에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 사투리라고 하는 것,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차이가 아니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휘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형성평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진난 형성평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1학년, 중학교 1학년 어서와 채널에 가셔서 지난 방송에 업로드된 형성평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